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국민 삶의 질 핵심 지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거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9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소비, 소득, 자산이 상대적 빈곤율,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가 2018년에 16.7%에서 2019년 16.3%니까 줄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그만큼 이제 소득이 늘어나신 분들이 아마 이거는 최저임금 관련돼서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민 참여 부패 인식 지수입니다. 우리 사회에 부패하지 않은 정도는 10점 중 5.7점, 5.9점, 네, 좀 더 0.2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부패했다라는 생각들이 좀 더 뭐 미세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늘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6.6명에서 26.9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는 17개의 시도의 인구 가중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에서 24로 네, 많이는 아니지만 좀 늘었다는 게 좀 이게 줄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다음에 여가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3.9에서 4.0. 이건 좋은 거네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늘어난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더 네, 여유 있게 보낸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위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용률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한 인구는 60.9에서 60.1%로 줄었네요. 근데 2020년에 이것보다 더 줄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취업을 한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이걸 이제 RTI라고 표현하는데요. 15.5%, 16.1% 그만큼 좀 그 소득에서 주택에 나가는 돈이 그만큼 좀 많아졌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위기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은 28.1%에서 27.7%로 낮아졌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건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관계망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을 한다는 것과 좀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만족하는 중고등학생은 58%에서 59점,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이런 것들이 보통 1%만 올라도 대단한 건데 1.3%나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는 것은 입시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6.1에서 6.0으로 좀 줄었네요. 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보행 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3.5에서 66.5, 많이 올랐네요.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7.3에서 6.5,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안전한 쪽으로 좀 더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요, 생각보다 괜찮게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대 수명을 보면요, 2019년에는 83.3세로 전년 대비 0.6세나 네,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83.3세 정도는 이제 대부분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분들은 86.3세, 남자들이 80.3세에 비해서 그러니까 6년 정도 여자분들이 더 길다는 거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다른 곳과 비교를 하더라도 보시면요, OECD 평균이 80.7세인데 한국이 82.7세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것이 노르웨이, 프랑스, 호주,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일본, 네, 일본이 압도적으로 1등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만율인데요. 2018년 34.6%에서 0.5%포인트 낮아졌다는 거. 그만큼 좀 더 이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성에 비하면 남자가 훨씬 더 비만율이 많다는 거 여자에 비해서 알 수 있겠네요. 반성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학교 교육의 효과를 보시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괴리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건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이들은 그만큼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입시에 대해서 점점 포기하면서 또 오히려 또 재밌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 교육 수지와 학교 교육의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낮아졌다가 오히려 60세 이상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대업 졸업자 취업률을 보시면요, 거의 67% 계속 거기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남자 여자를 본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좀 더 높긴 한데, 그래도 여성의 그 취업 비율이, 대학 졸업자 취업 비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도 또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고등교육 이질이 높은가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한국 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그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밑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2005년에서 2019년을 본다라고 하면 이만큼 엄청나게 증가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5세 이상의 고용률을 본다면 OECD 국가의 고용률 15세 이상이 보면은 OECD 평균가 58.7%인데요. 한국은 60.9%로 높기는 합니다만 이 밑으로 가면 좀 더 높은 곳들인데요. 아이슬란드 같은 곳과 뭐 스웨덴, 에스토니아 이런 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고용률을 보면 OECD 평균이 12.7%, 한국은 32.9%로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 이제 그만큼 복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65세 이상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볼 수 있는 그런 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임 근로자를 본다 하더라도 OECD가 15.4%인데 한국이 19%로 여전히 저임금 근로자가 좀 많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 캐나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높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본주의로 첨단으로 가는 곳들이 더 이런 빈부격차 그런 것들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을 보시면 2000년에서 2019년 거의 20년 동안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으로 좀 줄었다는 게 약간 쭉 이렇게, 왜냐면 보시면 지금 근데 올랐다가 잠시 답보하거나 줄었다가 다시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아마 19년, 20년 계속해서 아마 요 구간처럼 되는 게 아닌가. 요 구간이 근데 보시면 2008년 그때였거든요. 금위기 때.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에서 이게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네요. 가구 순자산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가 그만큼 이제 자산이 증가를 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갖지 못하신 분들은 순자산의 증가가 좀 소폭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하는 것도 좀 노력할 필요는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가구 연령대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29세 이하에서 60세 이상까지 보면은 이제 5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40대 이런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0대는 부채는 적고 자산은 많고 순자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특히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차이를 보면은 꽤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 빈곤율이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젊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상대적 빈곤율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또 이제 늘 이제 비교 대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 한다 그러면 한국이 16.7%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도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일수록 그런 것들이 좀 더 자본주의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친 국가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1인당 여행 일수를 보면요. 2018년엔 9.49일이었는데요. 2019년에는 10.01로 많이 늘어났다. 그만큼 이제 여행을 많이 간다. 국내 관광 여행이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행 경험률을 보면 국내 관광이 84, 해외는 22.4인데요. 2019년에는 국내, 해외 다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사람처럼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그런 국가도 없다는 이제 통계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좀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가 점유를 보신다라고 하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인상적일 정도로 늘어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W 자가 점유를 본다면 서울이 50%가 안 됩니다. 2019년에도. 그러니까 이러니까 서울이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가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게 이제 그 다주택자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집들은 집주인들이 서울에 살지 않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전남이 그런 면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이게 그 자가 점유율이 높은 데일수록 오히려 좀 피해야 되고, 자가 점유율이 낮은 곳일수록 눈여겨보면서 투자처로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본 데는 서울, 태종, 경기, 대전, 제주 요 정도를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인당 주거 면적을 본다면 꾸준히 늘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만큼 1인당 주거 면적이 넓다. 그러니까 지금은 37.3제곱미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12평 정도 된다는 얘기죠. 전용 면적이겠죠. 네, 그래서 다만 이게 워낙 이제 큰 집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거는 도인데요. 수도권으로 가면 29.9로 거의 10제곱미터나 그러니까 한 3평 정도나 더 작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통근 시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점점점 통근 시간이 보시면 가장 이제 많은 게 이제 27분에서 25분 사이 퍼센트 요 정도에서, 요게 보면은 30에서 45분, 그런 다음에 15분에서 30분, 그러니까 그리고 요 구간, 그러니까 거의 15분 미만도 꽤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부분 이제 30분에서 1시간 내외는 거의 대부분 움직인다 이렇게 되고, 특히나 이렇게 통근 시간은 점점점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교통망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삶의 만족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10점 만점에서 좀 그래도 좀 시간이 갈수록 좀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에서 여자가 좀 더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연령에서 본다 그러면 제일 높은 게 50대, 그리고 3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나와 있네요. 그 소득 추순을 보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좀 좋다인데, 보시면 300에서 600 사이는 큰 차이가 없고 600 이상일 때 좀 더 늘어났는데 0.2 정도라서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직업으로 볼 때는 전문 관리직이 확실히 제일 만족도가 좀, 왜냐면 자기가 한 만큼 일을 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그만큼 뭔가 성취감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를 다른 곳과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OECD 평균이 이제 6.7인데 한국은 어디 있니? 네, 거의 꼴찌네요. 이 정도면은. 근데 일본이 우리가 더 나죠. 와, 네. 위에 올라오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전체적으로 이제 복지가 잘 갖춰진 국가들이 만족도가 좀 높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회 안정망이 잘 되니까 내가 일을 못 한다던가 수입이 좀 끊겨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자체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